아, 팬인데 사귀고 싶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말을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했습니다. 팬인데 사귀고 싶다. 라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1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남성은 거부했는데 계속 쫓아갔어요. 50대 스토킹입니다. 여성이 20대 남성을. 그렇습니다. 거의 아들뻘로 나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계속 쫓아가서 스토킹을 했고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까지 들어갔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집까지 무단 침입하기도 했었고요. 지난 16일 오후 4시쯤에 스토커가 집 앞에 찾아왔던 경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인 남성이 보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행범으로 저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아니 근데 집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지금 사파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해서 집을 알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이제 스토킹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집도 알아내고 심지어 이제 공동 현관문, 이 남성이 살고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 그리고 남성의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기 때문에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기까지 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남녀를 불문하고 이제 이런 낯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달라 요구를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하루 동안 20여 차례 계속 전화를 걸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주거침입과 경범죄처벌법, 지속적 괴롭힘입니다. 이게 스토킹을 이 법 개정이 되기 전에 처벌하던 그 범죄인데 이 혐의로 구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기자는 뭐 어떤 스토킹에 시달려 본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 스토킹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사건 반장 스튜디오가 오픈 스튜디오잖아요. 이렇게 투명 유리로 돼 있어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인데,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몇 년 전에 한 그 정치부 회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뭐 저를 뭐 좋아하는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 뭐 저한테 무슨 하소연을 하실 분이 어떤 중년 여성분이 거진 한 2주 가까이 계속 스튜디오 밖에서 바로 앞에서요?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었어요. 근데 처음엔 그냥 한번 저도 이제 무슨 일이세요 하고 이렇게 응대를 했다가 이게 2주, 3주 막 계속되니까 좀 되게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속된 표현으로 개구멍을 통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말이죠. 자, 권 교수님 일단 이게 말이죠. 여성이 가해자고 남성이 피해자라고 해서 뭐가 무서워요? 뭐 남자가 그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당장 저만 해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뭐 그 한 2달 전부터 카톡으로 지금 그런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좀 해결해 달라고 막 그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계신데 보니까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라서 저도 이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교수님께서 네. 처방 딱 그 대응 요령 말씀하신 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체 어떤 답변을 하지 않고 있었더니 거의 한 3주 정도가 진행된 이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이 이제 그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경찰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십 차례나 집으로 침입할 정도까지 이제 이어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왜곡된 감정의 첫 번째는 본인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내가 소유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소유를 이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내지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끝없이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이 스토킹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승희 의원님, 지금 남성이 말이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1년 동안 신고만 10차례를 경찰에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야 이제 경찰이 좀 이렇게 좀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건데 너무 경찰이 이게 쉽게 봤던 거 아닐까, 이 상황을? 앞에 오늘 안 그래도 저한테 전화를 했던 기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거 침입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 보호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피해자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법의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신원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일정 시설에 그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주거를 제공하거나 그다음에 귀가나 그다음에 출근할 때 같이 동행을 하거나 그다음 웨어러블이라 그래서 뭐 긴급 그 신청을 해줄 수 있는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일단 그 부분이 만약에 정말 필요했다면 할 수 있는 분명히 그거는 우리 훈령상 경찰 훈령상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여기에서 바라볼 때 과연 주거 침입을 2번 하고 그러한 생명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경찰의 판단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져도 이게 4월 20일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시행이 돼요. 그럼 10월 21일부터 올해 시행되는 거라서 예.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경범죄 처벌법 정도밖에 없어서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가해자의 처벌과 가해자의 어떤 접근을 금지하는 거는 현행법상 어려울 수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피해자의 보호라는 것은 법 이전의 문제로 가능한 것이고 그 피해자 우리 특정 어떤 그 연예인이 그 좀 이렇게 보호해 달라 그랬을 때 보호했던 기억 나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피해자 신원 보호는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 향후에 어떤 좀 처벌을 받게? 이게 주거 침입이라는 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거예요. 그럼 이게 두 번 만들어졌으니까 2분의 1을 가중하면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500만 원 그다음 75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보통 일반 주거 침입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구약식 청구하는 게 많아서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현행법에 따르면 그 주거 침입을 했는 그 범죄 자체의 죄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결국 구약식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 기자, 근데 지난달에도 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달에 한 남성이 수도권에 사는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배경에 스토킹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1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던 두 이제 남성과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근데 헤어진 다음에 갈등이 시작됐고 여성 측에서 계속 만나달라고 쫓아가거나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번호를 좀 돌려서 계속 연락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요. 그래서 남성이 피했는데 최근에 이제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남성과 여성 간의 다툼으로 시작됐는데 여성 측의 가족이 와서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남성의 가족 측이 피해를 호소했고요. 그래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승 의원님, 그 영화 미저리 아시죠? 그거 보면 이제 가해자가 여성이잖아요. 그 소설가 주인공 남성이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이고 이런 거 보면은 스토킹 범죄는 남녀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토킹 처벌법을 만들어내겠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지금은 아마 스토킹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게 실효적으로 가려면 우리 통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만났을 때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뭐 어때? 그리고 저희 아버님 때 이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야, 네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좋아.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어. 이런 통념을 바꿔야 되고 반대편,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는 경찰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지 그냥 법이 만들어졌다고 우리의 통념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스토킹 처벌법은 그냥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그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